여러분, 안녕하세요. 야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번 분들을 위한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일 먼저 여러분의 이미지를 한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여자가 한 명 보이고요. 이 여자 주변으로 동전, 엽전들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기품 있는 부잣집 아가씨, 도련님 인상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왠지 좀 여유 있는 집안에서 고급스러운 교육을 받고 공주님, 왕자님처럼 자랐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 것 같거든요.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도 보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웹소설이나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을 웹소설이나 만화 캐릭터에 비유해보자면 여러분이 여자라면 재혼황후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웹소설이 있거든요. 거기 여자 주인공 이름이 나비예요. 나비의 느낌이 좀 있고요. 남자라면 치즈 인 더 트랩? 거기 나오는 유정 선배. 그런 느낌. 차분하고 단정하고 훤칠한 그런 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평소에 표정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 같아요. 이 여자도요, 얼굴을 보니까 활짝 웃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가운 무표정은 또 아니거든요. 굉장히 예의 바른 미소를 짓고 있어요. 아이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쵸? 네, 이 여자. 굉장히 예의 바른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싫어도 좋은 척, 진심이 아니어도 상대방이 원하는 말이라면 진심인 것처럼 이런 하얀 거짓말 아니면 상대방이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좋은 칭찬을 잘 포착해서 던질 줄 아는 그런 센스가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남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잘해주는 그런 센스가 있지만요. 막상 여러분은 남들에게서 막 칭찬을 그렇게까지 막 기대하고 바라고 그런 편은 아니신 것 같아요. 나는 겸손하고 싶어. 겸손이 최고 미덕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기보다는 여러분 자체가 매사에 좀 굳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굳이 내가 이것까지 말해야 되나? 굳이 내가 이것까지 보여줘야 되나? 이런 식으로 내 사생활을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굳이 오픈할 이유를 잘 찾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땡땡이랑 더 친해지고 싶은데 뭔가 벽이 있는 기분이야. 나 땡땡이랑 좀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뭔가 좀 거리가 느껴져. 땡땡이는 연애 상대를 굉장히 고르고 고를 것 같아. 막 이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을 남몰래 좋아하다가 여러분이랑 친해지다가 괜히 나는 땡땡이한테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한 존재가 아닌가 보다. 엄청 친한 친구가 아닌가 보다. 괜히 자기가 좀 뭔가 땡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뭔가 수준 미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마음을 접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의외로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고급스러운 이미지, 좀 공주님, 왕자님 그런 이미지와는 다르게요. 굉장히 순수하고 운명 같은 사랑을 마음속 깊이 소망하는 그런 로맨틱한 부분이 있다고 나와요. 조건 정말 중요하지.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나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인연이 있을지도 몰라. 이런 뭐라 그럴까요? 뭔가 약간 사랑을 대할 때 굉장히 순수하고 애정 어린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나 만나가지고 막 푹푹푹 사랑에 빠져버린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여러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잠재력을 굉장히 빠르게 파악할 줄 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저평가 우량주라고 해서 현재 주가는 낮은데 뭔가 실적도 좋고 자산도 많고 그래서 미래에 굉장히 가치가 높아질 것 같은 그런 우량 기업들 있잖아요. 이 사람을 주가에 비유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런 걸 굉장히 쉽게 예상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TV 같은 걸 보다 보면 저 연예인은 지금은 이름이 없지만 나중에 크게 뜰 것 같아. 탑스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걸 굉장히 쉽게 예감하고 맞추시는 분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가 원래는 여러분만 좋아하고 듣고 그런 노래였는데 갑자기 역주행을 한다든지 광고에 나와서 크게 빵 뜨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한 사람씩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 명이 잔뜩 모인 자리 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누가 제일 괜찮은지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나랑 맞을지 빠르게 파악하고 예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이 제일 잘생겼네, 제일 예쁘네 하는 그런 판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 장점 이런 거를 깊게 빠르게 살펴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장점 때문에 이런 능력 때문에 살짝 평강공주 느낌도 나요. 평강공주는 원래 이거의 공주는 나야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곱게 자란 그런 공주였는데 갑자기 온달이랑 결혼을 하잖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평강공주가 다 포기하고 바보랑 결혼을 했다 이게 아니고요. 평강공주가 나중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 온달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응원해 주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평강공주를 예시로 들었지만 오늘 카드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인물은요, 이 사실 콩양공주가 아니라 여기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평강공주는 아니고요, 탕문군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수를 따르는 이 여자가 탕문군입니다. 탕문군은 옛날 한나라 시대에 태어난 부잣집 딸내미였어요. 얼굴도 너무 예쁘고요, 글도 너무 잘 쓰고요, 악기도 다룰 줄 아는 말 그대로 여러분처럼 교양미가 철철 흐르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공주님 같은 탕문군이요, 너무너무 가난한 주변에서 다 말리는 사마상녀라고 하는 남자랑 사랑에 빠지게 되어요. 근데 이 남자가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집안에서 막 반대를 심하게 할 게 뻔하니까요, 탕문군이 그냥 야반 도주를 해버립니다. 약간 평강공주랑 좀 비슷하죠? 근데 이 남자가요, 나중에 아주 크게 출세를 하게 되고요, 벼슬도 높은 벼슬까지 맡게 됩니다. 제가 온달 이야기도 하고 이 탕문군 이야기도 드리는 이유는요, 앞으로 3개월 여러분의 연애운을 쫙 봤을 때요, 여러분에게 온달이 한 명 들어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너무 좋아하는데 주변에서는 야, 그런 사람 왜 좋아하냐, 포기해라, 그 사람은 아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여러분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남이 봤을 때 여러분과 환경, 경제력, 나이, 성격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남들이 우리 땡땡이는 이런 사람이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연애 상대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남들이 봤을 때 좀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는 그런 상대예요. 근데 그건 다른 사람들 생각이고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느꼈을 때, 그 사람을 봤을 때는 같이 있으면 너무너무 즐거운 사람, 그리고 나하고 이 사람 사이에 굉장히 특별한 공감대가 많은 그런 사람, 그런 관계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남들이 뭐라고 느끼던 간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 굉장히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카드에서는 여러분한테 땡땡아
그 사람 꼭 만나. 아니야, 꼭 만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고 있진 않아요. 다만 카드가 해주는 말은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만 아는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매력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순수한 진심을 보여준다면, 그래, 과감하게 고! 이렇게 외쳐도 괜찮다. 너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랑 함께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조언 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과 순수한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연애를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딩의 기운을 온전히 받아가고 싶으시다면 복채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들 안녕하세요. 야네입니다. 그럼 2번 분들을 위한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왼쪽에 있는 카드들을 먼저 보고 있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카드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 카드들이 말하길 여러분은 배려심이 깊다, 바르다,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인상이지만 무조건 착해 보이는 그런 인상은 아닌 것 같고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어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휘어잡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여기 이 카드를 보시면요. 이 여자가 사자랑 나란히 걷고 있거든요. 이 사자는 이 여자한테 반려동물 같은 존재예요. 사자를 반려동물로 키운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이 여자의 외모만 보면 조금 여려 보이기도 하고 얌전해 보여요. 근데 이 여자가 정말로 얌전하기만 한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무서운 사자를 길들이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하게 생겼지만, 좀 얌전하게 생겼지만 만만하게 생긴 인상은 절대 아니고요. 친근하지만 과하지 않은, 도움을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뜯어먹기는 어려운, 이게 뭔가 이용해 먹기는 어려운 그런 부드러운 무게감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여러분의 또 다른 강점은 상대방과 약간 온도 차이? 그러니까 약간 의견 차이라든지 수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입장이 다르더라도 상대방 입장에 좀 공감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정중하게 말할 줄 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평소 행동을 할 때도 주변 사람 입장을 좀 같이 생각해서 행동을 하는 편이고요. 남이랑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도 내 말이니까 들어!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해도 함부로 이렇게 찍어 누르지 않고 중간 지점을 잘 찾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걸 좀 잘하는 편이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주제가 연애, 연애긴 하지만 연애뿐만 아니라 평소 사업이라든지 직장생활 이런 거에 있어서도 땡땡씨는 사람 심리를 잘 파악하네요. 협상이나 중재를 참 잘하네요. 이런 칭찬을 종종 들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은 나이 차이뿐만 아니라 성별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성 앞이라고 해서 크게 막 꾸며 말한다거나 가식을 부린다든지 내숭을 부린다든지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모습 그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좀 시원시원하고 엉뚱한 매력이 있어서 주변에 동성 친구, 이성 친구 할 것 없이 여러분을 좀 편하고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편이고요. 물론 또 그 중에서 여러분을 좀 연애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좋아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친구에게 고백을 받은 경험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은 장점만 말하다가 단점을 하나만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이 좋아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 그때만큼은 좀 소심하다, 마음이 여리다 이렇게 나와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뭔가 적극적으로 직진을 하지 못하고 약간 꿀벌처럼 성실한 이미지만 좀 어필하면서 주변을 좀 빙글빙글 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첫눈에 반한 사람 이런 사람이랑은 의외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이미지 이런 거를 100% 어필하지 못하고 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순간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매력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여러분도 모르게 쭈구리가 되어버린다거나 뚝딱이 천사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가 좀 잘못 전달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런 면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3개월 동안 연애운 흐름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니까요. 뉴페보다는 예전에 인연이 한 번쯤 닿았던 그런 사람들에서 인연이 등장할 거라고 해요. 그 사실을 말해주는 카드가 이 2장의 카드인데요. 그림을 봐서는 전혀 느낌이 안 오시죠? 혹시 궁금한 분이 있을까봐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 그림을 보면 좀 술에 취한 주정뱅이 아저씨가 이렇게 비틀비틀거리고 있는데요. 이 주정뱅이 아저씨가 던지는 컵들, 컵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데요. 이 컵들이 여러분이 예전에 놓쳤던 인연이라든지 기회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전에 썸을 탔던 사람이나 사귀었던 사람들하고도 아직 인연이 좀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 옆에 카드는 소속 집단, 조화, 가족을 상징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림만 봐서는 잘 안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이 소속 집단, 조화, 가족 이렇게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카드여서요. 지금 자주 어울리는 여러분이 속한 무리, 친구, 직장 동료 그런 쪽에서 인연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 카드를 보면 손에 이렇게 새로 들린 잔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예 생판 모르는 새로운 잔들,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사람들은요, 어딘가 좀 익숙한 사람일 거예요. 왜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예전에 좀 만난 적이 있는 것처럼,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 그런 친구처럼 익숙하고 편한 느낌이 드는 사람, 또래처럼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거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분간 옛 친구든 새 친구든 우연히 만나게 된 지인이든 이 사람이랑 나는 평생 친구다, 평생 지인이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 좀 생각이 바뀌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카드가 여러분에게 친구를 친구로 단정 짓지 말아라. 현재는 우정이라고 하더라도 멀리까지 봤을 때는 사랑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고려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위장 여사친, 위장 남사친이 여러분 주변에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은 정말 찐 여사친, 찐 남사친이어도 나중에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여러분의 성격을 잘 이해해주고 여러분이 또 가까운 사람한테만 보여주는 별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 친구가 잘 이해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좀 소중히 가지고 있는 바꾸고 싶지 않은 그런 가치관을 잘 존중해주는 사람인지 한번 시간을 두고 잘 살펴보세요. 왜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신전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종교적이라는 뜻에서 신전이라는 비유를 사용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강한 신념, 강한 가치관이 좀 순수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바꾸지 않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좋아하는 상대가 생긴다면 첫인상만으로 적어도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첫인상만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3번 정도는 만나서 여러분을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상대방은 여러분의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에도 반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좋아하는 상대와는 기필코 그 사람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은
다수와 있을 때, 여러 사람들 팀에 있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시지만 또 다수일 때는 여러분의 어떤 친구 같은 그런 매력만 또 부각이 될 수 있는데 1대1 상황에서는 여러분의 어떤 성적인 매력이 굉장히 극대화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따로 각을 잡지 않아도 서로 단둘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보고 거리감을 서서히 좁혀나가면서 정신 차려보니까 매일 만나고 있고 매일 대화하고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는 계기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걸로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행복하고 편안한 연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리딩은 마치도록 할게요. 제 리딩의 기운을 온전히 받아가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번 분들을 위한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연애운이 굉장히 강하시네요. 오늘 영상은 솔로분들을 위한 연애운 영상인데요. 지금 이 3번을 골라주신 분들 중에서는 100% 순수한 찐 솔로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미 썸남 썸녀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막 나 좋다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 딱 골라서 언제든지 솔로 탈출이 가능한 그런 능력자분들로 보여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솔로가 아닌데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은 딱히 뭘 하지 않아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유형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에요. 전 인기 하나도 없는데요. 저 진짜 매력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기만. 기만입니다. 김태희나 차은우가 TV에 나와서 저 예쁜 편 아닌데요? 잘생긴 편 아닌데요? 저 되게 평범해요. 저 되게 못생겼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기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알타미라 동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문명하고 완전히 단절된 채로 막 벽화만 그리면서 살고 있다. 이런 수준의 극심한 집순이, 집돌이가 아닌 이상은 인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에게 좀 사극 드라마 여주인공 같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사극 드라마 여주인공 보면 아무리 예뻐도 뭔가 외모나 차림새나 어떤 행동이 좀 과하지가 않아요. 표현도 좀 과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사극 드라마 보면 굉장히 전형적으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확 반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여자 주인공이 막 그네를 타는 그 장면입니다. 이 여자 주인공은 그냥 머리 한번 휘날리면서 댕기머리 슉슉슉 치마 한번 펄럭이면서 펄럭펄럭 그네를 한번 탔을 뿐인데 그거를 남자가 멀리서 우연히 되게 꼭 우연히 봐야 돼. 그래서 우연히 봐가지고 한 방에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반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아저씨 시중 두는 아이를 막 부채로 막 툭툭 치면서 막 저희 여인은 누구냐 막 그러면 속일댁 졸제 아가씨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딱 듣는 거예요. 그럼 그 길로 이제 속일댁 가서 연락을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여자 주인공도 모르는 사이에 남자 주인공의 사랑이 막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래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이고 여자가 고개를 돌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잠겨 있는데요. 이 여자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한테 막 관심을 표현하는 것 같진 않은데 뭔가 묘하게 좀 유혹적이지 않나요? 작정하고 유혹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뭔가 청순 섹시, 청순하면서 좀 섹시한 느낌도 들고요. 또 계속 보다 보면 이 여자에게 좀 말을 걸어보고 싶다. 이 고개를 한번 좀 돌려보고 싶다. 쓰다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여러분 입장에서 그냥 나는 그네 한 번 탔을 뿐인데, 그러니까 그냥 머리 한 번 쓸어 넘겼을 뿐인데, 눈 마주친 김에 좀 웃어줬을 뿐인데, 오늘따라 좀 기분이 좀 꿀꿀해서 한번 좀 꾸며봤을 뿐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그런 행동들인데,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호감을 느끼고 번호를 물어본다든지 선톡을 보낸다든지 하는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본 사소한 행동들, 그냥 던져본 사소한 말들, 이런 게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히 막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혼자 두근두근 하면서 여러분을 남몰래 짝사랑하는 경우도 왕왕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할 때 좋아요? 이런 거 좀 조심해서 누르셔야 되고요. 또 뭐예요? 릴스 같은 거, 그것도 좋아요인가요? 그런 거, 이렇게 하트 같은 거,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인기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3개월간의 연애운 흐름을 봤을 때는요, 앞으로 2명 이상 이렇게 좀 다수의 상대와 좀 얽히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점은 여러분은 크게 놀라지 않으시겠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은 좀 썸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썸, 호감인 줄 모르는 그런 연락, 이런 게 많을 거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굉장히 좀 얽히고 설킨, 반지.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좀 얽히고 설킨, 3명을 훌쩍 넘는 그런 다수의 상대들과 좀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카드가 보여주는 상대들의 특징만 좀 훑어보면요. 연상보다는 연하가 좀 더 많이 보이고요. 연하가 둘인데 한쪽은 좀 돌진하는 연하 한 명이고요. 다른 쪽은 좀 쑥스러움을 타는, 만약에 이분이 남자라면 살짝 여성스러운 느낌이 드는 연하도 한 명 보이고요. 이게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라 그러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좀 남잔데 조금 여사친이 좀 많을 것 같고 왠지 누나나 여동생이 있을 것 같고 좀 뭔가 부드럽고 그런 느낌이 드는 남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잔데 조금 여성스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남자, 그런 연하가 또 한 명 보입니다. 그리고 연상도 한 명 보이는데요. 이 사람은 연락 문제로 여러분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먼저 연락하다가 갑자기 좀 잠잠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주변으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두더지처럼 뿅뿅뿅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풍요 속의 빈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갑자기 제가 또 고급스러운 어휘를 쓰니까 또 좀 뭔가 쑥스럽네요. 어쨌든 풍요 속의 빈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풍풍풍 등장은 하는데 여러분과 궁합이 맞는 그런 딱 좋은 상대가 3개월 안에 등장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외모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연락 방식이라든가 이런 좀 조건들이 뭔가 좀 거슬리고 좀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좀 좀 2% 부족할 때 그 음료수가 아련하게 여러분을 좀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 인연이라는 게 남들이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이 봤을 때는 좀 괜찮다, 저 정도면 좀 만나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사람일 수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연결이 됐을 때 이야기고, 여러분하고 연결이 됐을 때는 뭔가 여러분 마음에 2% 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속으로는 은근히 기준이 높고 좀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거 하나에도 좀 남들보다 더 섬세하게 반응하고 꽂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일을 할 때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그런 느낌을 줘서 좋은데, 연애를 할 때는 남들이 좀 안 보는 조건을 여러분은 좀 중요하게 따지는 것도 있고, 좀 상대방의 어떤 작은 결점을 여러분이 굉장히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탁탁탁 잡아내기 때문에, 찾아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연애까지 갈 때 좀 장벽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딱 맞는 사람을 찾고 싶다. 나는 급하지 않다. 이러시면 그냥 좀 넘기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아니다. 나는 지금 빨리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관점을 좀 살짝 바꿔보라고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눈을 낮춰라 이렇게까지는 조언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왜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는 분명히 또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좀 잠수를 당한 적이 있다거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좀 대인 적이 있다거나 해서 일종의 방어 기제로 여러분만의 기준이 딱 생기고 단단해진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준을 확 낮추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좀 뭐라 그러죠? 관점만 살짝 바꿔본다는 생각으로 내가 연상만 만나는 스타일이라면 이번에는 좀 연하한테도 조금 마음을 좀 열어보시고요. 쌍꺼풀 유무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따지신다면 이번에는 좀 쌍꺼풀 있는 사람은 어떨까? 없는 사람은 아니 뭐 있든 없든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만 넓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외모가 좀 아니다 싶은 사람은 그래도 조건은 괜찮네. 나를 좋아하는 마음은 순수하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거 진짜 싫다. 나는 100%찐 내 취향으로만 만나고 싶다. 아니면 나 혼자 지낼 거다. 그러시면 네, 안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러분한테 인연은 지금 계속 들어오는 흐름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의 어떤 완벽주의자 성향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좀 틈을 보이는 걸 싫어하고 좀 곁을 쉽게 내주지 않고 자존심이 좀 은근히 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연애 초반에는 자존심만 이렇게 내세우다 보면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쯤 더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 연애 초반 서로 마음이 자리 잡는 시기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입장에서는 항상 막 그네만 타도 사람들이 막 다가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네를 타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반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나가고 그 사람이 그네를 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반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좀 다가가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 번쯤 먼저 다가가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자존심 부리지 말고 쑥스러움 부리지 말고 한번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과의 흐름도 쉽게 들어올 거라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 설레는 연애를 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리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제 리딩의 기운을 온전히 받아가고 싶으시다면 복제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연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4번 여러분들을 위한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이렇게 해서 카드를 다 뽑았고요. 여러분의 연애 스타일, 4번 여러분의 연애 스타일 이미지를 먼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한테 나 솔로야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땡땡아 네가 솔로라고? 진짜? 왜? 어쩌다가? 이런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직까지 솔로로 남아있을까? 누가 왜 아직 안 채갔을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귀한 보물 같은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은 진짜 왜 솔로일까요? 여러분이 왜 솔로일까 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 여러분이 좀 굉장히 사랑에 있어서 신중하다? 이렇게 나오네요. 눈이 높은 건 아닌데 자기만의 어떤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내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아니면 나는 안 만난다. 결혼 안 한다. 이런 가치관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뚝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연애에 좀 아쉬운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솔로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주변에서는 혹시 우리 땡땡이 독신주의자가 아닐까? 기혼주의자가 아닐까? 이런 인상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자신도 내가 그냥 이렇게 일만 하다가 죽어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쿨한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그렇다고 막 전투하는 기분으로, 막 해치우는 기분으로, 막 소개팅이나 선자리를 막 1라운드, 오바, 2라운드, 오바, 막 이런 식으로 막 무찌르러 나가는 거는 또 여러분 적성에 좀 잘 안 맞아서, 어쩔까? 나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애매한 마음이 드실 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새로운 인연이 없는 건 아닌데요. 워낙에 세워놓은 기준이 좀 단단하기 때문에 쉽게 사랑에 번지점프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남들은 하나에도 푹 뛰어내리고 둘에도 잘 푹 뛰어내리고 근데 여러분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까지 다 차분하게 세고 뛰어내리는 그런 스타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고 위험도 줄어들고 안전장치도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좋을 때가 많지만 좋을 때가 분명히 많지만요. 근데 이 관계가 시작될 때 우리가 이제 딱 몸을 던져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순간, 결정적인 멘트를 막 날리거나 받아쳐야 되는 그 순간, 이런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 둘, 셋까지 세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너무 신중한 마음, 너무 마음속에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셋까지만 세야 되는 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막 계속 이렇게 세버릴 때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분명히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 상대였는데 여러분이 너무 숫자를 많이 세게 되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숫자를 많이 세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많다는 뜻이죠. 이제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까? 안전할까? 사귀다 헤어지면 어떡하지? 나중에 장거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저 사람 이성 친구가 몇 명이야? 많아? 내가 저 사람이랑 사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얼마나 저 사람을 좋아하지? 저 사람은 또 나를 얼마나 좋아할까? 진심인가? 저 사람은 안전한가? 막 이런 걸 하나하나 이제 고민하다가 숫자를 세다가 상대방에게 오케이, 큐! 다가와도 좋다, 오바! 나도 너랑 만나고 싶다, 오바! 사귀고 싶다, 오바! 렛츠고, 오바! 이런 이런 그린라이트 신호를 제때 날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쪽에서 땡땡이는 나를 좀 안 좋아하나 보다. 나랑 아예 생각이 없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여러분을 떠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침내 이렇게 사귀자, 오바! 나도 너 좋아한다, 오바! I love you too! 이렇게 딱 신호를 던졌을 때는 상대방은 이미 멀리 떠나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닿지 않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상대방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 망설이고 있었을 뿐인데 상대방 쪽에서는 마음을 접고 고이고이 접고 떠나버리는 거죠. 가시리.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인연이 들어왔는데 놓쳐버린 적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분명히 나를 먼저 좋아해 준 거는 저 사람인데 저쪽인데 나중에 관계가 좀 흐지부지 되고 나서는 여러분 쪽에서 먼저 막 더 생각이 나고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남는 그런 뭔가 억울하고 웃기기도 하고 네, 웃어서 죄송해요.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신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3개월간의 연애 흐름을 쭉 보니까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나타나요. 여기 이 사람인데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이 남자도 그렇고 이 남자도 그렇고 이 그림 속 남자는 이제 너무 미남이어가지고 지금 외모에만 여러분 눈이 이렇게 쏙쏙 가기 쉬운데 이 사람의 옷차림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을 걸치고 있어요. 이 머리에도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 관을 쓰고 있고요.
이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차림도 좋고요. 관도 이렇게 번쩍번쩍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동정관을 쓴 왕이니까요.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사람. 한마디로 여러분보다 좀 수입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요. 만남에 있어서 경제력, 안정감, 책임감 이런 걸 중시하는 분이라면 이분이 굉장히 좋은 아내, 좋은 남편감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결정적인 장애물이 하나 있으니 이 사람도 여러분처럼 신중한 사람으로 보여요. 여러분을 좋아하지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게 잘못 튕기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튕겨 나갈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혼자 좀 계속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고 고민을 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숫자도 계속 세고 상대방은 좀 조심스러운 마음에 쉽게 다가오지를 못하는 그런 유형이다 보니까 이 두 분이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을 좋아하는 그분도 그렇고요. 좀 서로가 서로를 뭐라 그러지? 서로가 서로를 놓치고 싶지 않다. 놓치고 싶지 않은 인연이라고 한다면 좀 전략을 잘 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마음을 좀 표현하지 못하고 대신에 좀 이런저런 좀 떠보는 질문을 할 거라고 해요. 마지막 연애가 언제야? 뭐라든가. 너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왜 솔로야? 음식 뭐 좋아해? 나 처음 봤을 때 어땠어? 뭐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나 너 좋아해?를 돌려서 말하는 그런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좀 떠보는 질문이라고 해서 기분 나쁜 티를 낸다던가 대충대충 대답하지 마시고 막 부끄럽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지 마시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충분히 묻어나는 그런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생각이 많아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게 하면 오해를 하고 금방 뒤로 물러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마음이 묻어나는 대답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솔직한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만났던 사람 욕을 막 구구절절 너무 솔직한 분노를 담아내서 이야기하다 보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제가 말하는 마음이 묻어나는 대답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상대가 땡땡씨 이번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같이 영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네, 저 시간 됩니다. 금요일 저녁 괜찮으세요? 어느 영화 볼까요? 마음에 드는 영화, 마음에 드는 시간 말씀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대답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제가 말할 땐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이게 은근히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잘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막 오늘 리딩을 하면서 여러분들 좀 놀렸지만 사실 저도 좀 이런 버릇이 있거든요. 저도 한 번씩 좀 튕기는 버릇이 있어요. 금요일, 토요일 둘 다 되는데 괜히 막 토요일만 되는 척. 이번 주 안 바쁜데 괜히 다음 주에만 좀 시간이 되는 척.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안 좋은 건데 자꾸 좀 그렇게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고치려고 좀 노력 중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래가지고 정말 여러 인연을 떠나보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3개월 동안이라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한번 튕겨놓고 나를 정말 좋아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계속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연애는 누가 더 밀당을 잘하냐, 잘 튕기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특히 여러분한테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더 표현을 잘하나, 누가 더 진솔한가 이런 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런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너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좀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라 이렇게도 나왔어요. 왜냐면 여기 조언 카드를 보면요. 여기는 바보 카드가 있고요. 여기는 태양 카드가 있어요. 바보 카드는 조금 바보니까 좀 어설픈 면이 있더라도 그래서 좀 바보처럼 보이더라도 꼭 그래도 나는 간다 이런 거를 외치는 카드예요. 그리고 태양 카드는 환하게 이제 내 속을 보여주고 이제 솔직하게 좀 말해보라. 드러내보라. 이렇게 말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을 푸시고 여러분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정말 될 사람이면 앞에서 똥방귀를 끼워도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도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 사람 앞에서 막 방귀도 끼고 막 트림도 하고 그런 대자연을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너무 완벽하게 자기 관리된 그런 모습보다는 여러분의 빈틈을 조금 약간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좀 긴장이 풀리고 불필요한 신중함을 좀 내려놓을 수 있고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호감을 넘어서 이렇게 친밀감까지 이렇게 쭉쭉 더해져서 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만 더 내 쪽에서 표현을 더 해보겠다. 긍정적으로 좀 리액션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신다면 앞으로 연애가 술술 풀릴 거다. 이렇게 말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화장실 휴지처럼 술술 풀리는 그런 연애를 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딩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리딩의 기운을 온전히 받아가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5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마지막 번호죠. 5번, 5번 분들을 위한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카드를 다 한번 뽑아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매력, 이미지를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매력 포인트, 이미지 포인트로 가장 먼저 이 교황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교황 카드인데요. 이 그림 속 오빠야가 이 상탈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옷을 좀 벗었습니다. 원래 교황은 이 종교적 지도자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카드를 보면 옷을 다 입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오빠는 굉장히 화끈하네요. 어쨌든 종교 세계의 최고 권위자, 정신적인 권력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주는 조언자 역할을 굉장히 잘하시나 봐요. 같이 나온 카드들을 봐도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다정다감한 분들 그렇게 나옵니다. 상대를 좀 많이 배려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요. 내가 좋아하는 상대, 좋아하지 않는 상대에게 그런 걸 가리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상대, 싫어하는 상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기본적인 매너를 좀 장착하고 있어서 이런 여러분을 좀 싫어하는 사람은 주변에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교황이요. 사실 정신적인 지도자 느낌이 있다 보니까 원래는 좀 나이대가 있고 연륜이 있는 그런 외모일 때가 많은데요. 근데 오늘 이 교황 카드의 이 그림은 전혀 막 연륜이 있고 막 그런 나이대가 있고 이런 느낌이 아니죠? 그리고 다른 카드를 같이 봤을 때도 여러분의 교황 카드는 그냥 성격적인 부분만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외모는 뭐 연륜이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좀 더 어려 보이고 사랑스럽다 이런 느낌이 든다고 나오거든요. 맑고 순수한 느낌도 있어서 여러분은 좀 대만 드라마에 나오는, 대만 영화에 나오는 그런 첫사랑 남주, 첫사랑 여주의 느낌도 좀 나요. 갑자기 대만 드라마 이야기하니까 대만 드라마는 아닌데 또 중국 드라마 중에 치아문 단순적 소미오 맞아요. 치아문 단순적 소미오라고 하는 그 중국 드라마가 있어요. 진짜 이름이 길고 어려운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 OST가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넌 알게 될 거야 라는 곡이 있어요. 제목도 정말 길죠? 나중에 들어보세요. 이 여러분 이미지에 쏙 어울리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거든요. 我喜欢你的眼睛你的睫毛你的冷傲 하는 노래가 있어요. 해석하면 나는 너의 눈, 너의 속눈썹, 너의 시크함까지 나는 너무너무 다 좋아 막 이런 내용의 노래인데요. 제가 음치라서 노래를 여기까지밖에 못 부르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계속 듣고 싶은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노래를 꼭 여러분에게 불러주고 싶을 것 같고요. 그 노래 가사를 볼 때 여러분이 좀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사랑스러운 이미지, 순수한 이미지 때문에 좀 가려지기 쉬운 부분이지만 여러분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지적이고 영리하다 이렇게도 나오네요. 여러분이 은근히 승부욕도 있어가지고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실력에 대해서 좀 자부심도 있고 지는 거 싫어해요. 자랑을 안 할 뿐이지 또 무시당하는 거 좀 싫고요. 뒤끝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외모가 너무 이제 사랑스럽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티가 안 난다 그래야 될까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약간 그 말티즈? 막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면서 으르릉거리는 이빨을 막 드러내는 그런 귀여운 말티즈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위협적이지 않은 여러분의 위협적이지 않은 그 여러분의 육체 안에는 막 전사도 들어가 있고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정신적인 권력자, 교황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좀 이렇게 귀여우면서도 강단이 있는 이런 반전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더 반하겠다,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전도 많고 매력도 많은 여러분이요. 앞으로 3개월간의 연애운이 어떻게 흘러갈까 이렇게 보니까요. 2명의 상대가 여러분에게 푹 감기는 흐름이 보여요. 그리고 2명을 말씀드렸는데 1명은 좀 티가 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좀 말도 없고 잘 웃지도 않고 좀 엄격해 보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마주보면 시선을 피한다거나 고개를 숙인다거나 해서 여러분 입장에서 저 사람은 나만 보면 왜 저럴까? 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저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책임감이 있고 책임감이 강하고 또 좀 신중한 면도 있고 또 약간 결혼까지 말하는 건 이르지만 좀 좋은 아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카드가 들려주고 있어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괜찮은 사람 같아요. 다만 여러분이 제가 좋아하는 제 마음에 드는 이 사람이랑 잘 되고 싶든 다른 사람이랑 잘 되고 싶든 간에 카드에서 주의하라고 조심해 하고 말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데요. 여러분이 워낙에 외모도 이렇게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좀 모진 말을 잘 못하는 성격? 그런 좀 좋은 성격인데 좀 맺고 끊고 이런 거를 좀 못하는 성격. 그런 냉정하게 맺고 끊고를 잘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여러분은 나름대로 거절을 했다고 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거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여러분 의도를 상대방이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전혀 바람보이가 아닌데 괜한 좀 드라마, 괜한 스캔들에 좀 휘말릴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을 좋아하는 상대들, 그 사람들을 좀 잠시 치워놓고 다른 사람들을 또 봤을 때는요. 최근 3개월을 봤을 때 여러분을 질투하는 동성도 한 명 보이거든요. 그걸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인데요. 이 카드, 오늘 카드들은 그림만으로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원래 설명을 할까 말까 좀 망설여지긴 하는데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싫어하는 악당이 있다. 조심해라 라고 말해주는 카드가 이 카드인데요. 여기 그림 속에 도사가 있어요. 이 도사가요. 이 칼들, 여러 칼들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데 이 도사가 이 칼들을 도수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띄워가지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칼을 날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칼들에 맞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아프겠죠? 이 현실 세계에는 이렇게 막 도수를 부리는 사람이 없겠지만 현실 세계에 좀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서 좀 여러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겠다. 이 칼들을 공중에 띄워놓고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공중에 막 이렇게 퍼뜨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외모적인 특징을 좀 떠오르는 대로 말해보면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고요. 키가 좀 작다, 말랐다, 피곤해 보인다. 요런 인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좀 촌스럽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여러분보다 외모적으로 좀 뛰어난 분은 아닐 것 같아요. 사실 남이 여러분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진짜로 문제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골치 아픈 일을 방지하려면 여러분이 평소에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고 여러분의 배려심이 애매한 여지로 보이지 않도록 아닌 사람에게는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 확실하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분간은 여러분 마음에 이제 쏙 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어떤 힘든 그 힘든 인생 이야기나 과거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그런 고민 상담, 인생 상담은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성, 이성 상관없이 멀리까지 보는 관계가 아니라면 단둘이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시간을 줄이고 너무 뭉친 관계, 너무 부담스러운 관계는 여러분 선에서 적당히 좀 덜어내고 풀어내는 게 좀 필요해 보여요. 여기 보시면 이 조언 카드에서는 이 하얀 호랑이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 조언 카드가 여러분에게 산에 사는 호랑이인데 자기를 막 신기해하고 궁금해하고 좋아하는 인간들을 하나하나 다 상대해주고 놀아주다 보면 이 호랑이가 좀 굉장히 지치겠죠. 그리고 또 호랑이니까요. 내가 차갑게 굴면 그 인간이 좀 상처받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호랑인데 내가 그 인간을 잡아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 인간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 진짜 싫어.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고 거리를 둔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너를 지킨 거예요. 남에게 상처 주는 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끊어야 할 관계를 끊지 못하고 막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생기게 된 새로운 시간들과 에너지를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과 시간을 보낼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한번 몰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더 확실하게 그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불안한 마음들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애매한 연민, 애매한 호감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잘해주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확신이 드는 사람들에게만 호감을 표현하시고 시간을 함께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연애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흐름이 쑥쑥쑥쑥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고 더 평안해지시길 바라면서요. 이번 리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딩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리딩의 기운을 온전히 받아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